국제적 좌파 세력이 자유진영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TV입니다. 판이 이건 너무 무섭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한국 좌파리들과 연루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어두운 골목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바리맨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재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찰리 커크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큰 보수의 손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차세대 보수의 리더이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외쳤던 이 찰리 커크가 미국 대학교 캠퍼스 한복판에서 암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우발적인 단독 범죄인가 아니면 국제적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극좌 연대 세력이 기획한 정치적 암살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중국이 그동안에 이 작업질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중국과 연계되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암살 당하기 전 불과 엿새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 그리고 한국 내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찰리 커크는요, 현재 한국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글로벌리스트들과 대량 이민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것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막 길에서 똥 싸고 살인 나고 두드러 패고 투표권 행사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어찌됐든 빨간물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 내 조 바이든 행정부에도 자유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도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데 굳건히 설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내 종교 탄압, 소년보 목사님의 체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탄압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미국도 옳은 일을 위해서 나설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놨습니다. 찰리 커크가요,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커크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 찰리 커크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목소리는 총성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에 하루 반 만에 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그 범인의 배경을 보니까요, 반미, 극좌 성향, 그리고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한국 좌파리들과 연루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골 때리죠.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요, 자, 굉장한 종교 탄압과 언론 탄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년보 목사님은요, 형량이 가볍죠. 의외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에도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대표는요, 유튜브 채널 수익이 차단됐습니다. 공권력이 명백히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자유를 억누르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 흐름은 미국과 한국을 관통하는 동일한 좌파 세력의 전략적 행동일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미일보가 보도하는 암살자 로빈슨의 신원, 그리고 사상적 배경, 한국 좌파리들과에 대한 연루 의혹, 그리고 미국 보수 진영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까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구글 본사 파트너 공식 선정에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과 축하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FBI가 이 암살자를 체포했다라는 것으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고들었습니다. 22살 대학생인데요. 일단 유타밸리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이지만 극좌 성향의 활동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수를 하게 만들어서 체포가 됐는데요. 이 아버지는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실, 그러니까 경찰 경력 27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아버지가 경찰인데
단순한 일탈이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사상적 세뇌 그리고 극단적 네트워크에 휘말린 인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암살자 로빈슨은요, 이 찰리 커크를 향해서 총을 발사하고 총을 쏴고 숨겨두고 집으로 향했는데 평소 때 이 찰리 커크가 증오로 가득 차 있고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압수된 물품에는요, 반파시스트 구호와 국자 문구가 새겨진 탄약 상자가 있었는데 이 탄약 상자에 새겨진 글귀가 뭔가 온라인 밈 문화에 대해서 깊이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동기에 대해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로빈슨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찰리 커크를 나치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암살에 사용된 흉탄 탄피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Notice is birds, oh what's this? 이게 뭐냐? 뭐 이게 볼록한 게 보인다. 이게 뭐냐? 라는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구가 트랜스젠더의 이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미밀 가능성의 무게가 또 실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펄리 문화, 그러니까 인간형 동물 문화와 온라인 롤플레이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용되지 않은 탄피 중에는요, Hey Fascist, Catchy라는 문구와 함께 화살표 기호가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범행의 성격이 단순한 우발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극좌적 정치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게 화살표가 위, 옆, 아래 이게 뭐냐면 나치 문양 있잖아요. 독일의 나치 문양을 연상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이 세뇌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세뇌가 단독으로 이 암살을 계획했느냐 아니면 뒤에서 조정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냐 이것을 이제 FBI가 파고 들어야 되는 거겠죠. 자, 수사당국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로빈슨은요, 미국 내 극좌 단체인 민주사회주의자들 DSA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거주지와 온라인 기록에 드러난 물품과 발언이 뭐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극좌 이념에 사로잡힌 활동가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장애 집회라든지 뭐 1인 시위라든지 그들의 시위에 함께 동원되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DSA 민주사회주의자들. 아니 근데 DSA가 말이 좀 이상한 게 데모크래틱이 뭡니까?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소셜리스트스가 뭡니까? 사회주의잖아요. 오브 아메리카. 뭐 쉽게 얘기하면 짬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본도 없는 그냥 정치병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로빈슨의 거주지, 온라인 기록 등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완벽히 극좌 이념에 사로잡혔네요. 특히 이 조직이 한국 내의 좌파리 단체들과 교류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한국 좌파 연루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DSA는요, 2017년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 사회주의자와 좌파, 정당, 그리고 사회운동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출할 것이다 라고 천명한 결의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이스라엘 운동도 포함되어 있죠. 자, DSA 웹사이트 내 한국 연대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DSA는 코리아 피스나 국제전략센터, 위민크로스, DMZ, 노뜸돌 등 많은 한국 단체들과 함께 미국의 대북 여행 금지령 해제, 제재 해제, 한국 정쟁 종식 등 공식적인 움직임을 촉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요, 우리는 DSA 정치 강령을 통해서 미군 해외 주둔 및 기지에 반대하고 평화 조약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대다수 한국인의 지지를 받고 한국 좌파리들과 대중운동의 투쟁의 산물인 한국의 평화와 화해 과정을 지지한다. 그 공약을 확인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갱인데요. 그냥 빨갱이네요. 보니까. 아,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정말 글로벌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찰리 커크의 암살에 배후에 좌파리들이 있고 그 좌파리들과 연대하고 있는 게 한국의 좌파리들까지가 있고, 이거 보면서 왜 찰리 커크 암살의 검색어가, 연관 검색어가 위성나기가 떴는지 이제는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우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이재명이를 왜곡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백악관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잘 대처한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킨 건 맞지 않냐라고 위성나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는지 누가 한국 내에서 그렇게 입력하는 방향으로 작업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압수수색하고 교회 탄압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금하고 이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충분히 이 대통령은 빠지고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그렇게 한 거라서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라고 충분한 설명과 대처를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무슨 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덜덜하죠. 위성락 생긴 것도 뭐 좀 그래 생겨가지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지금 위성락이가 배우를 찾아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이 찰리 커크의 암살에 이 위성락이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찰리 커크가 외쳐온 보수주의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선입견을 가진 젊은이가 반파시즘에 심취해가지고 게임 문화에 빠지면서 벌인 자발적인 행동이다라고 보기에는 그 배후가 뭔가 끈끈하고 찐덕찐덕하다라는 거죠. DSA를 비롯해서 좌파, 안티파가 조직적으로 배후에서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또 한국과의 연루설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정치적 파장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미국 보수 진영에선 커다란 충격을 안겼죠. 자, 미국은요 14일까지 조기가 개항됩니다. 미국 보수 진영은요 이게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자유진영 전체를 겨냥한 정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한미일보도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범행을 넘어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도 찰리 커크의 사건을 두고 국제적 좌파 세력이 자유진영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규정했습니다. 찰리 커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더욱더 대범해졌다. 왜? 몰리다 보면 쥐가 고양이를 묻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스티브 배너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찰리 커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 진영에도 희망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를 제거한 것은 단순히 한 명의 활동가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세력 전체를 위협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극좌 폭력 네트워크를 뽑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우발적 범죄 아니다라는 거죠. 로빈스는 극좌 활동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 발을 깊이 담갔고 정치적 동기가 분명하고 여기에 한국 좌파의 진영과 연루 의혹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번 사건은 국제적 극좌 네트워크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티브 배넌의 말처럼 이게 자유진영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 보수 진영은 한미 동맹을 넘어서 신자유의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찰리 커크의 암살은요 국제 좌파 폭력이 자유진영을 겨냥한 정치적 테러라는 것이 얼추 드러난 이 상황에서 왜 여기서도 생각나는 이름이 이재명이란 말입니까? 김영인 TV였습니다.